이번 동영상에서는 음파의 도플러 효과 중에서 매질이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룰 건데, 특별히 음원과 이제 관측자를 연결하는 선에 나란한 방향이 아니라 비스만 방향으로 매질이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제 음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바람이 음원과 관측자를 연결하는 선에 대해서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오른쪽 아랫 방향으로 이제 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음파의 경우에는 공기를 매질로 하기 때문에 이 바람, 공기의 이동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벡터를 그려보면 음파가 음원이 타방으로 내보내는 음파 중에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어떤 음파하고 이 바람의 방향, 요 매질이 이동하는 방향을 벡터합을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음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관측자 방향으로 향하는 요 속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도를 우리는 v''으로 할 겁니다. 이 v'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j 코사인 법칙을 쓰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림에서 v 제곱은 v 프라임 제곱 더하기 u의 제곱 마이너스 2 v 프라임 u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둘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옮겨가지고 이제 v 프라임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쵸? v 프라임 제곱 그다음 빼기 2 u 코사인 세타 v 프라임 빼기 v 제곱 빼기 u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근의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v 프라임이 u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v 제곱 마이너스 u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뭐예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제 바람의 속력 U가 음속보다는 매우 작은 경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를 선택할 수 없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를 선택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u 코사인 세타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를 선택할게요. u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른쪽 아랫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에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제 요 음원과 관측자 방향으로 음파가 무슨 속도로 v 프라임으로 움직이는 음파의 속도를 v 프라임으로 변화된 놈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관측자가 관측하는 진동수 f 프라임은 자, 음파의 속도 빼기 접근하죠. 뭐가 접근합니까? 음원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vs를 빼주고 이제 관측자 같은 경우 현재 정지한 상태를 다루니까 v 그죠? v 프라임에다가 f0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근사를 써서 플러스 부호를 위에서 선택을 했죠. 이때 선택을 했는데 자, 조금 더 한 번 더 좀 거칠게라도 한 번 더 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보면 v 제곱하고 u 제곱 비교해 보면 u 제곱 이제 제곱이니까 v 제곱에 비해서 u 제곱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간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v 프라임은 어떻게 v 플러스 u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도 한번 이건 근사식이에요. 근사식 그죠? 위에 거도 근사식이고 자, 근데 위에 있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뭐예요? 부호를 선택할 때만 근사를 사용한 거고 뒤쪽은 제곱한 게
제곱을 하게 되면 그 기여분이 매우 낮아지니까 뒤쪽을 날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v 프라임은 v 플러스 u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얘는 단순히 어떤 게 되냐면 원래는 음원에서 관측자 쪽으로 가는 속도가 v였죠.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는 v였어요. 거기다 뭐를 더한 것 같아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공기의 이쪽 방향 성분은 u 코사인 세타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v 플러스 u 코사인 세타로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확한 값이 아니고 뭐예요? 근사적인 값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는 경우, 여기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자, 바람이 지금 현재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대해서 다뤘는데, 지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금방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j 코사인 쓸 건데 이제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거에서 요 세타 있죠. 어떤 부분? 요 부분. 요 세타가 여기서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세타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럼 다른 건 다 놔두고 뭐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게 되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j 코사인 코사인 법칙을 써도 v 프라임이 v 더하기 u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v 마이너스 u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떤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얘가 u로 이렇게 오는데 그럼 이쪽 성분을 보면 뒤쪽으로 얘가 세타일 거니까 u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v의 속도로 음파가 전달된다고 하면 지면에서 본 음파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금방 얘기한 것처럼 v에서 공기가 뒤쪽으로 가는 성분이 u 코사인 세타니까 u 코사인 세타를 빼준 것이 음원에서 관측자 방향으로 향하는 어떤 속도가 된다. 역시나 이건 뭐예요? 근사적인 어떤 식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질이 정지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매질이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스몰 V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쏴가지고 초음파가 라지 V의 속도로 가서 부딪힌 다음에 다시 초음파 발생기로 돌아오는 걸 관측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항상 중요한 속도가 뭐라고 했어요? 이때는 특히 요 초음파 발생기에서 나온 초음파의 속도가 요 부딪히는 반사되는 어떤 물체의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다면 이 반사되는 물체의 어떤 속도, 그렇죠, 이 초음파 방향을 향하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속도가 뭐예요? v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v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초음파에서 발생해서 이제 반사되기까지는, 자, 먼저 이 첫 번째로 얘가 받아들이는 물체가 초음파 발생기에서 발생한 이쪽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올 때에 이 초음파 발생기가 발생한 진동속 F0라면 이 부딪히는 반사시키는 물체가 느끼는 진동속 F1은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는 관측자가 다가가는 경우가 똑같죠. 그러면 음파의 속도는 V고, 그죠? V 분의 V 플러스 V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그럼 반사된 경우에는 이제 이 물체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음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F2는 F1의 어떤 진동수의
음파를 내보내는 음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v 빼기 다가가는 거니까 v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v f1 이렇게 되죠. 근데 f1을 위에서 구한 값을 해보면 v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 분의 v 곱하기 v 분의 v 플러스 v 플러스 스몰 v 코사인 세타의 f0가 되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v 마이너스 스몰 v 코사인 세타 분의 v 플러스 v의 코사인 세타의 f0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지금 매질이 정지한 경우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그죠? 매질이 정지한 경우에 대해서 달라요. 이제 우리가 다루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루는 문제 중에 자, 얘를 이렇게 한쪽에 치워놓고 자, 우리가 다루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금방 거랑은 약간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자, 상황 설명을 먼저 하면 이 관 안에 유체가 들어차 있고요. 이 유체가 전체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스몰 v를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가 이 유체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유체와 같은 속도 v를 가집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렇게 쏴줬더니 그 알갱이에 맞고 다시 반사돼서 초음파 발생기에 검출이 된 겁니다. 그죠? 아까는 매질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였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바람이 부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있냐면 이 상황을 자 이렇게 갈 때는 자 1번하고 2번을 나눠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초음파의 전파 속도가 어떤 매질이 정지했을 때 V라고 하면 1번의 경우에는 자 초음파가 전파되는 속도가 V 뭐가 돼요? 매질이 이쪽 방향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오죠. 그러면 V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이번 경우에는 이걸 V-1이라 합시다. 이번 경우에는 V2-라고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V 이쪽으로 올 때 속도 성분이 더해지죠. 그럼 V 플러스 V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거 근사 쓴 겁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 했던 부분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이 V로 움직이는 이 알갱이 있죠? 이 알갱이가 초음파 발생기에 어떤 진동수를 만약에 F0라고 한다면 이 F0를 어떻게 듣느냐? 그럼 F1은 자, 이 알갱이가 듣게 되는 것은 일단 음파의 속도가 V1 프라임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접근하는 거죠. 접근하니까 V1 프라임 하고 간척자가 접근하는 거니까 V1 프라임 플러스 얼마로 접근해요? V 코사인 세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F0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F1을 내보내는 뭐가 됩니까? 음원이 되죠. 그러면 그때 초음파가 받게 되는 것은 V 코사인 세타로 접근하는 음원이 F1의 진동수를 내보내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V2 다시인데 음원 접근하니까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 분의 이번에는 간척자는 가만히 있는 셈이니까 V2 다시 그리고 F1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F1을 써보면 V2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V2가 뭐예요? V2가 얘니까 이렇게 되면 V만 남네요. V 그리고 위에는 V 플러스 V 코사인 세타가 되고 F1은 V1 다시니까 V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V1 프라임이 얘니까 빼면 그냥 V가 남죠. 그래서 위에다가 V를 써주고 F0가 되겠죠. 요게 F1이니까
좀 계산하면 v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 분의 v 플러스 v 코사인 세타 f0가 되죠. 그런데 이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 금방 풀었던 얘랑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식의 형태가 유체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앞으로도 그냥 유체가 흐르지 않는 경우처럼 풀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뭐냐면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반사되는 이 물체의 속도를 유체가 흐르는 속도 v하고 똑같이 놓았기 때문에 어디서 F1에서 보면 요 V1 프라임 할 때 요 V 코사인 세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유체의 어떤 흐름 때문에 생긴 거고 얘는 뭐냐면 어떤 요 반사하는 얘의 속도에 어떤 접근하는 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얘가 이 V와 이 V가 같기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같지 않으면 이게 안 날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 현재 이렇게 V라고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똑같이 이 알갱이 큰 알갱이도 V로 흐른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또 다른 뭐 U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 U라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여기서 이 V 코사인 세타는 유체가 흐르는 기여분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놔두고 요 V 코사인 세타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요 반사하는 놈에 접근하는 속도였죠. 관측자. 그래서 얘를 U로 고쳐줘요. 그러면 F1은 뭐가 되냐면 V1 다시는 V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 그대로 남아있고 위에는 V1 하면 V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공통으로 쓰니까 더하기 U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F0 그리고 F2도 이걸 이제 뭐래좀 얘를 U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관측자가 음원이 접근하는 효과를 반영해 준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요거는 여전히 뭐예요? 어떤 유체의 흐름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 F2는 V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묶으면 V 마이너스 U의 코사인 세타 분의 V2는 V 더하기 V 코사인 세타죠. 요거를 정리를 하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F1이 와야 되는데 F1 대신에 여기서 구한 거를 넣으면 V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 분의 V 더하기 U 마이너스 V의 코사인 세타 F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U하고 V가 같지 않으면 이 형태가 같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 같으면 우연찮게 요 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형태가 여기서 구한 거랑 같지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유체 흐름에 의한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 반사하는 이 알갱이가 움직이는 기여분을 다 고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유체가 흐를 때는 유체 속도를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 어떤 음파가 전파되는 속도가 뭐보다 유체가 흘러가는 속도보다 매우 크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죠? 이 V에다가 유체가 흘러가는 그 성분의 어떤 속도를 더하거나 빼면 된다. 그죠? 뭐 세타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뭐 사인 성분을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씁니다.